솔직히 BYD가 들어오면요. 네. 현대기아 걱정 안 하지. 왜 걱정해? 우리가 지금 아토3를 가지고 쓰레빠다 네. 얘기를 하듯이 네. 와, 난 이거 보고 진짜 정말 기겁을 했는데. 땡. 나윤석 기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나윤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중국 차 얘긴데요. 제가 중국 가서 차를 직접 많이 타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국에도 이제 중국산 차량들이 이제 또 들어온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관심을 많이 좀 갖게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이사님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중국 차를 처음 접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중국 차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오케이. 네, 저는 제가 관심이 생기면 그때 그 라인만 이렇게 파지. 아,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야는 제가 좀 부족합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황에서 딱 가가지고 타봤던 차가 막 자율주행하고 무슨 막 디자인 막 엄청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좀 충격이 컸어요. 네, 그리고 제가 받았던 그 충격이 아마 영상으로도 그대로 온전히 전달이 돼서 네, 많은 분들께도 이제 제가 맞아요. 이 충격을 좀 이렇게 함께 전해드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포인트예요. 저는 이 중국 차를 처음 그냥 이렇게만 접했다 보니까 사실 이 뒤에 좀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이거를 좀 바라볼 만한 어떤 다른 백그라운드들이 있을까,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건 없을까, 그리고 마냥 저 차들이 딱 이렇게 눈에 띄는 중국 내 도로에서 자라는 모습들만 딱 보고 저거 엄청나구나 라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이거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는 그 시야를 가지고 계신 분과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일단 현황은 인정을 할 건 해야 되고, 네. 하지만은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연장선에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 같은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오늘 같이 해보면은 네. 이제 앞으로 갈 거에 대해서 그냥 환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아니면 무조건 거부하는 게 아니고, 네. 뭔가 좀 우리끼리는 그래도 객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오늘 그거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 이사님도 중국 차량들은 경험을 많이 하시죠? 많이 하죠. 그리고 제가 옛날에 일했던 회사가 폭스바겐이다 보니까 네. 폭스바겐은 중국이 엄청나게 큰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원튼 원치 않든 중국 차, 중국 공장, 중국 사람 많이 접하게 됐었어요. 네. 중국 전기차들은 좀 타보면 그냥 어떤 느낌이세요? 너무 좀 추상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야구를 좋아하니까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이 안타를 많이 치려면 네. 타율이 높은 것도 좋지만 네. 타석에 많이 들어서는 게 정말 무섭다. 그러니까 그걸 중국 차를 보면서 느껴요. 경험치를 무시할 수 없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타석에 꾸준히 들어오는 선수를 감독이 참 좋아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가 중국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건데,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죽은 횟수가 많잖아요. 아웃되는 횟수가. 네. 네. 근데 그 아웃되는 횟수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할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숙제가 되겠죠. 하지만 확실히 안타는 많이 치더라. 자, 그렇다면 네.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네. 어찌 보면은 분석가 나윤석으로서의 좀 약간 입장이었다라고 오케이. 하면은 자동차를 일반 소비자들이 이 차를 사기에 어떻다라는 네. 관점까지 또 좀 시점을 좀 내려서 네네네. 평가했을 때 중국 전기차는 또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기차에서는 전기 파워트레인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동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바퀴가 땅에 붙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서고 돌고 해줘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분석적인 입장에서 봤던 거는 어떻게 보면 전기 파워트레인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던 거였고, 전체적인 상품성을 아룬다라기보다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떤 경쟁력 차원에서 봤던 거였고, 네. 지금 본다면 내가 진짜 내 목숨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까?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무지하게 많은 타석에 들어가서 내가 아웃되는 경우가 되고 싶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러네. 그 비유가 여기도 정확하게 또.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차를 내가 사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아웃되는 타석에 내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들어가고 싶진 않다라는 게 소비자로서의 뭐 일말의 불안감이겠죠. 소비자는 나의 목돈을 내고 한 대를 사는 거야. 맞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제대로 샀나? 라는 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우리 같은 리뷰어들 그리고 자동차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국 차는 확실히 좋은 부분은 정말 좋은데
아직도 떨어지는 부분은 있더라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시장에 따라서 네.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좀 재미있는 현상은 가면 아토3가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요. 네. 네, 특히나 독일 가면 아토3가 진짜 많이 보이는데 맞아요. 사실 저도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토3가 보일 때마다 너무 신기하니까 나는 이 차를 지금 렌터카로 타고 다니는데 네. 쟤는 뭐지? 해가지고 지나가다가 보이는 차들이 있을 때마다 다 봤어요. 네. 전부 렌터카인 거야. 도대체가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저 차를 그냥 돈 주고 산 일반 소비자들은 찾기가 거의 힘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서유럽 특히 독일에 가니까 아토3가 많더라. 대부분 렌터카더라. 네. 렌터카면 대부분 회사차예요. 맞아요.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이제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저는 이제 자동차를 뭐 애인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진짜 쓰레빠. 네. 네. 그렇게 쓰는 도구로 쓸 때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회사차예요. 회사에서 쓰는 제품이 아니라 그거는 도구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살 때 비용이 덜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뭐 재미는 없지만 딱히 큰 문제는 없고 어쨌든 최소한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맞아요. 있는 모빌리티는 되고 그리고 회사 일 보는데 지장은 없고 돈은 덜 들어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쓰레빠 역할을 하는 데에는 아토3도 충분한 역할을 하더라. 그리고 막말로 그 차 값이면 복스바겐에서 나오는 ID3 2대 살 돈으로 그냥 3대 사. 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는 렌탈해서 업무용으로 쓸 때는 그게 말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소비자다. 그럼 조금 얘기가 다르겠죠. 유럽에서 되게 잘 나간다고 하는 독삼사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파일럿 마켓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차가 품질도 좋아야 되는데 기술적으로도 선진성이 있어야 돼요. 사실 두 개가 같이 가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승차감도 좋은데 핸들링도 좋아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한쪽에다가 딱 중심을 두고 그쪽으로 세팅을 하고 나머지는 주변 요소가 되는 차. 사실 그런 차가 우리나라에서는 만족을 주기가 쉽진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아토3는 그쪽에서 볼 때는 그냥 릴라이어블한 신발. 그렇게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어찌 보면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지? 만약에 저 차가 그냥 뭐 렌터카로 나와 있다. 그럼 내가 잠깐 저 차 타고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동한 데까지 타는 데는 오히려 가격이 더 저렴하다라고 그렇지. 옵션이 있다면 저는 네, 맞아요. 그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기차가 진짜 완전히 시장이 다변화돼서 진짜 대중적인 신발부터 네. 정말 나의 애인 같은 네. 나의 진짜 뭐 진짜 슈퍼 모델 같은 이런 차까지 다 다양화돼 있어. 그렇다 그러면은 이 대중적인 생활화 시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시장이 아직까지는 확 열렸다고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토3가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확실히 잡을 수 있을까? 아니면 아토3가 자리를 잡으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기차 시장이 열릴까? 사실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네. 이런 추론도 가능할까요? 중국 차가 들어오면서 네. 우리나라 차들과 막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아예 지금까지는 없던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꼭 뭐 BYD뿐만 아니라 지금 뭐 여러분 뭐 그 중국 브랜드들이 은근히 지금 네 한국에 들어올 준비들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커는 벌써 다 알려졌고. 네, 지컨 이미 알려졌고 네네. 그 외에도 맞아요. 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혹시 아예 지금까지는 없던 시장이 열릴 가능성도 있을까? 러시아 얘기를 지금 갑자기 하면은 네, 뭐 이제 뜬금없을 것 같지만 네. 러시아가 바로 그런 시장이에요. 러시아가요? 네, 왜냐하면 러시아에도 아주 고급 시장 엄청난 시장이 있잖아요. 러시아 마피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네, 진짜 시베리아 네. 아니면 이 극동 이런 식으로 이제 러시아의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스부르크하고 완전히 떨어져 있는 네, 네. 이런 쪽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음. 러시아 시장이 엄청나게 다변화돼 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러시아에는 슈퍼카 시장이 존재해요. 네, 하지만 정말 죽어도 죽지 않는 차가 필요한 시장도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러시아가 생각해 보면은 네. 원래 지금 이 전쟁 나기 이전에 현대기아가 되게 많이 팔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어떻게 됐던 거냐면 처음에는 일본 중고차가 네. 블라디보스톡 쪽을 통해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야, 이 차들 되게 고장 안 나고 쓸만하다. 이래서
중고차가 들어갔다가 일본 새 차가 그렇게 들어갔는데 러시아에 대한 뭐 경제 제재 이런 문제 있을 때 네. 일본 차들은 다 철수를 했는데 네. 현대는 공장을 꾸역꾸역 운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차도 괜찮은데 네. 신의가 있는 사람들이네. 한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약간 좀 신임을 얻었네. 그렇지. 어. 그런데다가 그거만 했었으면은 네. 그 일본 차의 아류로 끝났겠죠.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있었어. 뭐가 있죠? 한국 차들은 되게 발전 속도가 빠른 거야. 어.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들도 많고 막 옵션도 막 좋고. 그리고 디자인도 막 바뀌고 네. 이러다 보니까는 젊은 사람들한테도 되게 매력적인 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일본 차들은 그냥 믿음직한 그렇죠. 차였을 그냥 뿐인데 고장 안 나는 차 그냥. 근데 한국 차들은 일본 차에 버금갈 만큼 되게 믿음직도 한데 내구성도 나오면서 그런데 사람들도 믿음직한데 옵션도 좋고. 차도 보면은 되게 팬시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쳐다보는 차가 된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 차는 엄마 아빠만 사고 이제 젊은이들은 아이 그랬던 차였는데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차 쪽으로 시장이 훅 넘어온 거예요. 음. 그래서 일본 차들이 다시 돌아오더라도 들어올 기회가 없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현대기아가 러시아에서 많이 팔았어요. 네. 그래서 뭐 현대가 뭐 16%막 이렇게 팔고 그랬는데 기아하고 합치고 나면 30%가 넘어갈 정도로. 러시아 전체 판매량에서. 네. 그랬었어요. 현대기아가 러시아에 30%를 팔았었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대만 따지면은 그 러시아의 라다라는 회사에 이어서 2등이었는데 기아하고 합쳐놓으니까 1등이 되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현대기아가 지금 몇 프로 팔죠?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서야 한 80% 팔지. 그렇게 많이 파나요? 네, 우리는 수입차 다 포함해서? 수입차가 지금 17%막 이렇잖아요. 아직 그밖에 안 돼요. 네. 20% 아니, 근데- 넘었다가 아니, 지금 근데 다시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네.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거죠. 다른 그 해외 시장에서 현대차가 그렇게 파는 쪽이 없거든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던 시장이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철수를 하게 되면서 그 시장을 중국이 치고 들어온 거죠. 무주공산이 되니까. 지금 놀라지 마세요. 중국 차들은 6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60%요? 네. 근데 약간 요 수치는 근데 지금 왜곡이 좀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네네. 전 세계 각국에서 제재를 하면서 맞아요. 공식적으로 차 수출을 안 해버리니까 맞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올라간 60%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기도 한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수치가 있는 게 일단 새 차는 그래. 네. 그런데 중고차는 네. 제재 이전에 들어왔던 일본 차도 있고 현대 차도 있고 기아 차도 있고 유럽 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데 그 차들은 새로 안 들어와. 네. 그러면 그 차를 찾는 사람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고차 값이 높겠네. 맞아요.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아, 아니 네. 팰리세이드 있죠. 네. 요즘에 차 뽑자마자 러시아로 수출 보내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그 컨테이너에 넣어가지고 그냥 보내버리죠. 무슨 500만 원, 1000만 원을 웃돈을 주고 사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팰리세이드라는 차가 러시아에서 팔린 적이 없는 이제도 못해 팔린 적이 없잖아. 팔린 적이 없는 이 차를 웃돈 주고 사갈 정도로 팰리세이드가 러시아에서 왜 유명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해가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그 수입차가 개방되기 전에 네. 보면은 그렇게 이제 신차를 중고차를 만들어 가지고 수입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 그 차를 한국 사람들은 타본 적은 없지만 맞아요. 그 브랜드에 대한 믿음과 그 그렇죠.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네. 그리고 그게 현대 기아미래. 게다가 러시아는 길이 안 좋은 데가 많잖아요. 세단보다는 SUV가 훨씬 더 어울리는 나라예요. 아주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중고 시장에서 팰리세이드를 그렇게 사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그 현대가 만약에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제 어떤 상황만 만들어진다면, 그러니까 드디어 현대의 새 차가 공식적으로 되돌아왔어 이런다면 그때 가면은 얘기가 달라지겠죠. 물론 이제는 뭐 옛날처럼 뭐 이제 현대기아 합쳐서 뭐 30% 이상 뭐 이런 거가 쉽진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시장을 비운 사이에 그렇죠. 이미 그 시장도 너무... 다 변화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토3를 가지고서 꽤 릴라이어블한 쓰레빠다 네. 얘기를 하듯이 네. 그쪽에서도 보면 뭐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데라고 탈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쪽은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전에처럼 현대차를 더 좋은 인상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사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회는 있다. 사실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그들이 러시아에서 보기에도 솔직히 듣도 보도 못한 차들 들어와가지고 막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소비를 하다가 현대기아가 갑자기 딱 이제 다시 들어온대. 막 신형 팰리세이드, 그쵸. 막, 그 사이에 막 또 이런 뭐 타스만 같은 차도 막 다 들어가고. 차들이 확 바뀌었어. 새로운 세대야. 와, 그럼 완전 눈 뒤집힐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죠. 좀 전쟁이 끝나면 현대기아가 또 한번 기회가 좀 올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네, 현대기아 차들이 이미 현대가 공장을 돌렸었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는 소리는 사실은 그쪽에는 이미 현대차하고 관련이 되었던 부품 이 네트워크들도 존재했었다는 뜻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음. 현대차들한테 필요한 소모성 부품들은 어떤 식으로든 공급이 되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만약에 상황이 좋아져서 현대차가 다시 공장을 세우는 상황이 된다. 네. 그랬을 때는 아마 서플라이 체인이 복원이 되는 속도도 상당히 빠를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보면은 이제 현대차하고 전기차를 보더라도 네. 이미 뭐 폴란드라든지 네. 헝가리 같은데 보면은 뭐 LG가 배터리 공장이 가 있고 예, 예, 그래서 동유럽 쪽에 이미 벌써 서플라이 체인이 만들어져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폭스바겐 본사에서 근무를 할 때 러시아 담당 프로젝트도 해봤거든요. 네.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딱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어요. 골프 밑에 폴로. 네. 폴로가 러시아용 폴로도 만들고 인도용 폴로도 만드는데 인도용 폴로. 네. 둘 다 희한할 것 같은데. 근데 러시아용 폴로는 네. 라디오도 없어도 돼. 그런데 ABS는 있어야 되고 철판은 썩으면 안 돼. 그죠. 그런 식으로 차가 기본기에 올인이 돼 있어요. 근데 인도용 폴로는 네. ABS 아니야. 디스크 브레이크도 필요 없어. 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윈드실드 옆에 레이스를 달 수 있도록 레일이 있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자기네한테 어울리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차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현대가 서플라이 체인도 우리 앞에 있어. 그러면은 우리랑 옛날에 친했던 나라들에서 공장에서 부품이 들어와. 그리고 한국이 여기서 공장을 돌린대. 그렇다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why not?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런 거는 이제 중국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중국이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다 보니까 네. 부품 필요할 때마다 보내줄 수 있어. 네. 라고 하지만 그게 꼭 그렇게 마음대로 잘 되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러시아도 네. 똑같은 거 아닐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BYD가 아무리 뭐 나름대로는 공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걸로는 택도 없고 이 정도 가격으로 아무리 우리 시장 두드린다고 해도 저는 일반 소비자들 지갑이 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거랑 결국에 러시아도 다 비슷한 거 아닐까? 비슷하죠. 네, 그냥 러시아 소비자들이 보기에도 그 미국 소비자들이 지금 현대기아차를 그렇게 많이 타고 다니고 칭찬하고 판매량이 보여주는 것처럼 맞아요. 자동차라는 물건은 확실히 좀 그 단지 스펙으로만 띄워놓고 볼 수 있는 이거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제 계속 드는데 그리고 사실은 지금 그 러시아에서 그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중국 브랜드가 누군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BYD나 GD 같은 중국의 탑 티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장성기차. 이러면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중급이거든요. 그쵸. 예. 진짜 가성비로 막 찍어내는. 그러니까 그런 차가 들어가서 가성비로 시장을 점령한 그런 식이에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진짜 실력으로 가서 시장을 점령했다가 아니고 사실은 그 필요한 쪽에 생필품 되듯이 그런 식으로 시장에 스며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어차피 지금 당장 소비자들 입장에서 비슷한 가격에 비슷한 차 갖다 주면 누구나 다 현대기아 사지. 그렇지. 솔직히 BYD가 들어오면요. 네. 현대기아 걱정 안 하지. 왜 걱정해? 주변에 아토3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무슨 그럼 나는 캐스퍼를 안 사고 아토3 사야지 이런 사람 나는 한 명도 못 봤어. 어차피 그걸 걱정할 단계는 맞아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현대가 이제 자극을 받는 자극제가 되면 되겠다.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순기능이에요. 네. 그리고 시장을 좀 더 시장의 외연을 좀 확장해주면 그럼요. 네, 좋겠다.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트럼프 관세 정책이 요즘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중입니다. 사실은 조금 이미 닥친 걱정이죠.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분해해서 부품으로 사가고 싶어해요. 우리나라라고 하는 코리아 인더스트리를 사고 싶어하지 않고 여기에서 필요한 현대라는 부품, 삼성이라는 부품으로 싸게 분해해서 사고 싶어요.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그걸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정신이 없으니
가슴 아프지만 네. 어쨌든 견뎌야 됩니다. 네, 금방 또 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화이팅. 네, 또 뭐 무엇보다도 저기 재용이 형이나 저기 의선이 형이나 네, 의선이 형은 네, 그 똑똑하신 분들이어서 나라가 좀 이런 와중에도 또 우리나라 잘 이끌고 가 주실 거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화이팅. 네. 자, 오늘 BYD로 시작을 해서 뭐 러시아까지 갔다가 네. 뭐 재미있는 얘기들이었는데 최대한 영상에 좀 많이 담아 보는 걸로 하고요. 나이사님과는 이제 항상 이런 자동차 얘기할 때 저도 실제로 너무 배우는 것들이 많아서 또 아이고. 제가 배우는 게 많은 만큼 여러분들께도 또 재미있는 또 유익한 지식들이 많이 쌓였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또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나이사님과 또 뵙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